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썼을 때 조금 뭐 경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발한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약 알고 먹읍시다. 알강 모르강 시간입니다. 오늘 맞았네요. 선배 제 영어 이름 뭔지 아세요? 영어 이름 뭐예요? 써머요. 제가 여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모기약입니다. 선배 여름철에 모기 많이 물리세요? 전 되게 많이 물려요. 저 피가 되게 단지 벌레들이 되게 많이 붙어요, 저한테는. 몸에서 냄새 나시는 거 아니에요? 잘 씻는데 그런 것 같은데 여름철만 되면 진짜 모기약을 달고 살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집에 모기 제품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모기채도 있고 뭐 전자 매트나 뭐 모기향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팔찌도 있고 맞아요.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시그널을 끄나 봐요. 실제로 효능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기약 기피제의 성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바르는 약들도 많잖아요. 해가지고 주의해야 될 점도 함께 전문 약사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엄청 물리죠. 그래서 어제도 엄청 잠을 설쳤는데 사실 모기 질환 관련돼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가려움증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거일 수 있는데 모기로 인해서 이제 전염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말라리아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실제로 말라리아 주변에서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경기도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라리아 뭐 예방약도 먹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막 말라리아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 여행은 가고 싶고 돈은 없고 그럴 때 인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낮에는 뭐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더웠고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싼 숙소를 잡았는데 거짓말 아니고 모기가 100마리가 넘게 있었어요. 샤워실에. 그래서 막 말라리아 약 안 먹고 왔으면 진짜 위험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그 성분 자체가 모기나 이제 뭐 곤충의 신경독을 자극해서 죽게 만드는데 뭐 전체적인 양이 많지 않으면 사람한테도 크게 뭐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 신경독에 미량이라도 작용을 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걸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이제 뭐 하고 뿌리고 나서는 환기를 좀 시켜주시고 사람한테 직접 뿌리는 거는 피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예 효과가 없다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써본 것도 그렇고 뭐 성인들 것도 들어보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 기피 효과가 95%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기 기피제로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밴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기가 싫어하는 이제 향을 넣어서 모기가 못 오게 쉽게 얘기하면 뭐 아까 뭐 사람의 채취나 이런 건 모기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런 향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행위예요. 사실 모기 기피제는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뭐 밴드형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스티커 형태로 이제 붙이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분은 모기 기피제로 인정받은 성분은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디에틸톨로아마이드 그리고 이카리닌 성분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파라멘탈 3디올이라는 성분과 그리고 에틸부틸 아세틸 아미노 프로피오네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4가지 성분이 시합처에서 공식으로 인정받는 모기 기피제 성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뭐 다른 것들 전혀 성분이 효과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모기 기피 효과가 95% 이상을 인정받아야 되고 2시간 이상 지속 효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거 4가지 성분만 이제 모기 기피제로 허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모기 기피제로 제일 유명한 게 아까 4가지 말씀드렸는데 2가지 성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디에틸톨로아마이드라고 해서 DET, DT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가장 오래도 됐고 효과도 가장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와 반해 근데 조금 약간 안전성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아요. 오래돼서 뭐 안전하다는 얘기들도 많고 실제로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6개월 혹은 2개월 이상에서는 그냥 쓰라고 공고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용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12살 이상 이제 성소년기 이상에서 쓰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효과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옷에 좀 묻어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 물놀이 할 때도
쉽게 쓸 수 있고 그래서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에 아이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 주의스럽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요새 이카리딘 제품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써 있어요. 항상 6개월 이상이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뭐 제가 보기엔 효능은 중등도 정도 되는데 안정성이나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어서 그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하실 것들은 여기 농도에 따라서 이제 지속 시간들이 달라요. 요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이제 농도마다 써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다시 분사해 주셔 가지고 이제 모기의 접근을 막아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해요. 한 번 바른다고 해서 다 하루 종일 가는 건 아니니까. 사실 모기 약들 성분은 대부분 이제 소염 작용이랑 국소 마취 작용 그리고 항알러지 작용들로 이루어진 성분들인데요. 이제 성인들 그 모기 물렸을 때 바르시는 약들은 캄파랑 이제 멘톨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약물 흡수 동도를 높여주고 이제 좀 시원한 느낌을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그 가려움증을 좀 가라앉히는 효과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썼을 때 조금 뭐 경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발한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이들 것들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드문 사례긴 하지만 침입에 의해서 뭔가 감염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손톱이 날카로운 경우는 상처가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가라앉히는 이런 약들이 없을 때는 48도씨 이상의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가려움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48도씨 이상 물에 잘 용해가 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반대로 그 이제 얼음찜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 모기가 우리 물을 때 히루딘이라는 성분 자체를 분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히스타민 성분들이 분배가 돼서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